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실기 부분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고사이기는 합니다만은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옳은 것은 1. 용돈 관리, 2. 애완견 산책, 3. 명절 음식 준비, 4. 관공서 일보기, 5. 생일상 준비.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관공서 일보기죠. 자,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는 우리 이제 요양보호 표준 서비스가 한 8가지 정도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이렇게 4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바깥 활동이고요. 이제 산책 같이 하는 것처럼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이렇게 2가지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심부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부름과 관련된 서비스는 관공서 일보기이죠. 또는 병원에서 약을 타다 드린다든지 편지를 붙여 드린다든지 이런 심부름과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용돈을 관리해 준다든지 애완견을 산책해 준다든지 명절 음식 또는 생일상 또는 제사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지요. 자, 2번 회원부 세척 시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2.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씻긴다. 3.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4.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5번이지요. 자,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면서 도움을 거부한답니다. 어디를 세척하자고 하는데? 네, 회원부를 세척하자고 하는데 회원부는 여러분 다 어딘지 아시죠? 이제 아랫부분을 세척하자고 하니까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래서 부끄러워서 도움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든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거부 의사를 존중하시면 안 되죠. 이런 회원부 같은 데는 깨끗하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 금방 요돔이나 방광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하시면 안 되시죠. 자, 2번째, 그런다고 또 무시하고 씻기면은 안 되겠죠. 잘 이해시키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좀 전문가답지 못하죠. 우리는 케어 전문가인데요. 그죠? 자, 그래서 편안한 환경을 부끄럽지 않도록 편안하게 잘 가려준다든지 이렇게 둘만 계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끄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는 잘 씻지 않으면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방광염이나 더 심하면 이제 신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3번 밤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며 기저귀를 사용하려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3.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인다. 4. 침상 가까이 휠체어를 둔다. 5. 배설 욕구를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게 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입니다. 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대요.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동변기는 여러분 의자처럼 생긴 변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침대 옆에다가 두면
굳이 화장실 가지 않으셔도 방에서도 대소변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춥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동 변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사용하시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면 가급적 이동 변기를, 또 엉덩이를 들 수 있다면 침상 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가급적 기저귀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안 되겠죠. 기저귀 사용한다고 수분 섭취를 너무 줄여버리면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침상 가까이 휠체어를 두는 것은 밖에 나가려고 두는 거기 때문에 휠체어가 아니라 이동 변기를 침상 가까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참으면 안 되죠. 예, 참았다가 화장실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4번. 공복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콜라, 2. 믹스커피, 3. 자몽주스, 4. 따뜻한 우유, 5. 시원한 홍차.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정답은 4번 따뜻한 우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서양 속담에 잠이 안 오면 우유에 꿀을 타 먹어라 하는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우유를 드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몸 안에 들어있거든요. 우유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고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한테도 이런 호르몬이 다시 이제 재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약을 원래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흥분이나 각성 억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몸 안에서는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를 하게 되는데 닭고기나 돼지고기, 치즈 이런 데도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밤에 이제 이런 걸 드시고 주무시면 잠이 더 안 오시겠죠. 이제 이런 공복감은 없애주고 또 트립토판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너무 거북스러워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유 정도가 좋고요. 또 아까 제가 우유에 꿀을 타 먹어라 하는 속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꿀을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은 트립토판이 최대에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 거기에다가 꿀을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후 바로 누워 쉬게 한다. 2. 고형 음식을 주어 사례를 방지한다. 3. 식사 일지를 작성하여 영양 상태를 관찰한다. 4. 식사 중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5. 식사 전 움직이는 활동을 자제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식사 일지를 작성해서 영양 상태를 관찰한다인데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눕지 않고 한 30분 정도는 앉아 계시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형 음식을 주어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한 음식 같은 거는 좀 드시기가 좀 힘들고요. 만약에 이제 사례가 생기는 경우라면 묽지 않은 음식, 이런 게 걸쭉한 음식 이런 게 좋습니다. 고형 음식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식사 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자, 식사 중에는 말을 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도중에 말을 하시다가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식사 전에는 산책 같은 걸 하시면 훨씬 더 입맛이 돌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자제한다는 틀립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2.
왼쪽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반드시 누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4. 왼쪽 입안의 음식 찌꺼기를 확인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쪽으로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인데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여러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잖아요. 자, 그러면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마비된 쪽이 밑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두 번째, 쿠션은 항상 마비 있는 쪽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왼쪽을 지지해 준다 그래서 틀렸고요. 반드시 누웠다면 상체를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마비 있는 쪽으로 돌려주면 더 흐르기 때문에 안 되죠. 항상 이제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하는데 반드시 누웠다면 상체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비 있는 쪽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겠죠. 그런데 왼쪽 입안을 확인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끝부분을 마비가 없는 건강한 쪽, 입술 쪽으로 대고 음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침상에 누워있는 경관 영양액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2.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 편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5. 기도로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5번이 답입니다. 이제 교재에도 보면 경관 영양액 또는 비위관으로 이제 영양액을 주입하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오른쪽으로 눕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위는 왼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눕게 되면 이게 이제 역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식도 쪽으로 역류가 되면 식도 위쪽으로 올라오면 기도하고 같이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도로 역류되면 기도로도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놓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번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을 꿀에 섞어 먹인다. 2.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 가루를 녹여 먹인다. 3. 가루약을 먼저 먹인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가루약을 2, 3회 나누어 먹인다. 5. 가루약이 잘 넘어가도록 머리를 뒤로 젖혀 먹인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이거는 뭐 쉽게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2번이 정답이죠. 자, 가루약 먹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서 가루를 녹여 먹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복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는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도 그렇게 먹죠. 자, 꿀에 섞어서 먹으면 녹지 않아서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실제로는 가루약을 먼저 드시고 물을 드시고 그러면 가루가 기도에 들어가서 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약을 먼저 드시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루약을 2, 3회 나누어 먹이는 것, 알약의 용량이 많을 때, 그럴 때는 2, 3회로 나누어 먹이지만 가루약은 아니고요. 가루약이 잘 넘어가도록 머리를 뒤로 젖혀서 먹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이제 반드시 살에 걸리게 되는데요. 고개를 우리가 뒤로 젖히게 되면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루약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기도에는 공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물질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럼 기침으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례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투약 전 물 휴지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꺼지로 닦아버린다.
3. 안연고를 동공 주위에 짜 넣는다. 4. 안연고를 놓고 눈을 감은 후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 넣어준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2번이죠. 자, 안연고나 안약을 투약하는 방법은 거의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투약 전 물휴지가 아니라 생리식염수로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둘 다 틀렸죠. 자, 그리고 처음 짠 연고는 꺼지로 닦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은 공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안연고를 동공 주위에 짜넣는 것이 아니라 하부 결막낭, 그러니까 우리 눈꺼풀 위쪽을 이제 상안검이라고도 하고 아래쪽을 하안검이라고도 하고 또는 결막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상부 결막낭, 아래쪽은 하부 결막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당기면 주머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하부 결막낭이라고 합니다. 주머니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2cm 정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안연고를 넣었으면 이제 안약은 물약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알아서 퍼지지만 안연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구를 굴리셔야 되지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를 밀어 넣어주시면 안 되겠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버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이동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휠체어나 침대나 또는 이동변기로 옮길 때 항상 어디 쪽으로 옮기죠? 그렇죠. 건강한 쪽이죠. 몇 도? 30에서 45도 비스듬이잖아요. 자, 그거 비스듬이 있는 거 뭐죠? 그쵸. 정답이죠. 자, 여러분, 팔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쪽은 항상 마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을, 왼쪽을 지금 오므리고 있고요.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잖아요. 팔을 펴고 있는 쪽.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1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2. 주변 피부의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3.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어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자, 정답은 뭘까요? 2번이죠, 여러분. 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도 거의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에 갈아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직 시간이 안 됐어. 근데 냄새가 나. 그럼 빨리 가서 봐줘야 될 텐데 시간이 아니라고 안 봐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 때는 주변 피부의 변화라든지 상처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바지를 내려버리고 다 오픈시킨 다음에 면덮개를 덮어주면 안 되겠죠. 면덮개를 먼저 덮고 그 속에서 바지를 벗는다면 이렇게 오픈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린 후가 틀렸고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너무 단단히 조여주면 다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단단히 조이면 안 되고요.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은 안 되죠. 교체하고 난 후에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셔야 되겠죠. 자, 12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를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소변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린다. 5. 도뇨관과
주변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2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하셔야 되겠죠. 방광보다 아래 또는 뭐 아랫배보다 아래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이 유치도뇨관 관리 방법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좀 하나씩 보면 매일 새 것이 아니라 이 주머니는 계속 이렇게 좀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할 수는 없고요.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는 게 아니죠. 소변 주머니에서는 조금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변 주머니는 다 이제 비우고 계속 세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밑에 이제 배출구 부분을 알코올로 닦아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지 소변 주머니는 세척을 하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득 차면 버리는 게 아니라 소변 주머니는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정도 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변 주머니는 한 8시간 간격으로 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은 소변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은 2-3시간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시면 안 되죠. 소변을 버릴 때는 맨 밑에 배출구를 이제 남자 소변기 이런 데다가 간이 소변기에다가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13번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다. 2.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치약을 칫솔목 위쪽에 두툼하게 짜서 사용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4번이지요. 자, 이 칫솔질하기 개인위생 부분인데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야지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 사람은 없죠. 자, 그리고 이거는 45도 각도로 닦아야 되겠죠.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면 아까 기도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열리게 하고 칫솔질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데 치실을 사용하시면 더 이렇게 출혈이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 맞고요. 그 다음에 치약을 칫솔목 위쪽에 두툼하게 짜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일단은 가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치약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잘 안 닦입니다. 본인은 이제 치약을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잘 닦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치약 때문에 칫솔이 이제 치아를 제대로 닦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툼하게 짜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싹 스며들 수 있게 눌러서 짜주는 게 맞습니다. 14번 대상자의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1. 알코올, 2. 표백제, 3. 레몬즙, 4. 주방세제, 5. 과산화수소.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이건 다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방세제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요. 보통 우리 의치세정제라고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거를 사지 않고도 우리가 집에 있는 주방세제, 퐁퐁 같은 거를 가지고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의치에 있는 그 치아는요. 사기거든요. 사기? 우리 사기 그릇 쓰잖아요. 그릇하고 같은 재질이라서 주방세제로 아주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그리고 이걸 치약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마모가 돼서 닳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주방세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5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옳은 방법은 1.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2.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 감긴 후 남은 물기를 자연 건조한다. 4.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한다. 5. 두피에 상처가 나면 즉시 연고를 바른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1번이죠.
자, 여러분 머리 감기는 거 아마 실습 같이 해보셨을 텐데 머리 감을 때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는 손수건 같은 걸로 수건 같은 걸로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하셔야지 손톱으로 하시면 상처 나서 안 되죠. 자, 그리고 물기는 반드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리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자연 건조하시면 감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한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빗질을 할 때 두피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하시는 경우는 없죠. 잘 그쵸? 두피 쪽에서 모발 쪽으로 빗질을 하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고요. 두피에 상처가 난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연고를 바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심히 닦는다. 3.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4.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5. 따뜻한 물에 60분간 담갔다가 손발톱을 자른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두 개가 바뀌었죠? 네, 그림으로도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지요. 자,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세심하게 닦는 건 맞는데 비누로 닦아야지 뭐 알코올로 닦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이라든지 로션 같은 걸 좀 발라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살 안으로 파고됐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소독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지 함부로 우리가 그거를 파고든 발톱을 잘라낸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당뇨 환자들 잘못 잘라내시면 발가락 잘라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따뜻한 물에 15에서 20분간 담갔다가 자르시면 튀지 않고 좋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3.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는다. 4. 옆으로 돌려 눕혀 둔부에서 목 쪽으로 닦는다. 5.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요거는 거의 다 맞히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교수님들이 아마 수업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여성의 회음부는 반드시 앞에서 뒤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을 이제 촉진시켜주기 위함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심장으로 규환을 잘 시켜주면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 잘 보내주려면 말초에서 중심부 쪽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목에서 어깨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자, 2번째.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죠. 왜냐하면 대장이 이제 대장의 첫 부분이 맹장인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게 상행결장이라 그래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횡행결장이라 그래서 옆으로 가고요. 하행결장이라 그래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그 대장의 생긴 방향대로 이렇게 항문 쪽으로 밀어주는 네,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닦아줄 때 배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째는 양쪽 하지는 발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야 되는데 요것도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옆으로 돌려 눕혀서 닦을 때는 목 쪽에서 둔부 쪽으로 닦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다 말초에서 중심부 쪽으로 닦는데
목에서 둔부는요, 깨끗한 데서 더러운 쪽으로 닦아야지 더러운 쪽에서 깨끗한 쪽으로 닦을 수는 없거든요. 엉덩이에 묻혀가지고 목까지 그걸 묻히면 안 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에서 둔부 쪽으로 닦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 왼발 오른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이게 딱 보시면 항상 입마비를 기억하시면 되세요. 옷 입을 때는, 옷 입히는 입마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입마비가 뭐냐? 입을 때 마비 먼저,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입을 때 마비 먼저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겠죠. 네, 그래서 입을 때 마비 먼저인데, 자 보세요. 입히는 순서라고 했죠. 어디가 마비래요? 그렇죠. 왼쪽이 마비래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입으셔야 되죠? 그렇죠. 입마비니까 왼쪽부터 입으셔야 되겠죠. 자, 왼쪽 팔 들어가 있는 거 이 두 개네요. 자, 이렇게 수액을 달고 있는 경우는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요. T도 마찬가지거든요. T를 입을 때도, 그러니까 단추 없는 옷 입을 때도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액 대신에 머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왼쪽 팔 수액 주머니, 그 다음 건강한 팔. 그래서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수액 주머니, 건강한 쪽 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단추 없는 옷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단추 없는 옷도 마찬가지로 정맥주사가 아니라 여기가 단추 없는 옷이라고 하면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순서로 입히시면 돼요. 그래서 입마비니까 마비된 쪽 팔, 머리, 건강한 팔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반대로 벗으실 때는 건강한 쪽 팔 먼저 벗고, 머리 벗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나중에 벗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멀리하여 지지면을 넓힌다. 2.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 3. 다리를 모으고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다. 4. 무릎을 펴서 무게중심을 높게 한다. 5. 손목이나 팔꿈치 등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2번입니다. 이 체위 변경도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많이 되지요. 체위 변경할 때 이동 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 이게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대상자와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지면을 넓히는 건 맞습니다. 가까이 하고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힙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 허리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발을 움직이면 방향을 틀 때 굳이 허리를 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벌려야죠. 그래야 지지면이 넓어지겠죠. 자, 그리고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모으고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은 낮게 하셔야 되는데 높게 해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손목이나 팔꿈치 등에 이런 거 작은 근육 사용하시면 안 되고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20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이동 후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원래 자세로 눕힌다. 2. 청심환을 먹이고 옆에서 관찰한다. 3. 찬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준다. 4. 담요를 덮어주고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5.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준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1번이죠. 이것도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대상자가 이동을 했는데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린대요.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2번이죠. 자, 이 자세를 반자비라고도 하고 또는 반앉은 자세라고도 하죠. 네, 교재에도 보면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숨이 찰 때는 상체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2번,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아래에서 종아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2. 대상자의 왼쪽에서 목과 팔을 잡고 돌려 눕힌다. 3. 대상자의 왼쪽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잡고 돌려 눕힌다. 4. 침대 위에서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넣어서 돌려 눕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자, 여러분 돌려 눕히는 방법이거든요.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거래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종아리를 잡고 돌려눕히면 안 되죠. 우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오른쪽으로 돌려눕히셔야 되니까 오른쪽에 서셔야 되고요. 대상자의 왼쪽에서, 이것도 왼쪽에서 틀렸죠. 목과 팔을 잡고 돌려눕히면 또 안 되고요. 자, 이것도 왼쪽에서라서 틀렸죠. 제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그랬으니까 다 틀렸네요. 그쵸? 그리고 손을 대는 위치가 이 엉덩이와 어깨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먼저 당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엉덩이와 다리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 위에서 뭐 위로 올릴 것도 아닌데 침대 위가 아니죠. 오른쪽이죠. 네, 그래서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 눕히시면 됩니다. 2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 배우셨죠? 그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은 그쵸? 2번입니다.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죠. 네, 앞바퀴가 막 자갈 사이에 이렇게 다 끼어버려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만 가면 아주 편안하게 잘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뒤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간다든지 뭐 이것도 지금 진행 방향으로 뒤로 가고 있죠. 뒤로 가는 거 다 안 됩니다. 요거는 올리지 않고 지금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게 방향이 틀렸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되고 얘도 방향이 네,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의 보행 연습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2.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3.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 4.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한다. 5. 전후 좌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입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 연습, 걷는 연습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잖아요. 자, 하나씩 좀 보면 준비 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네, 일단은 이제 보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균형을 잡는 연습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 잡는 연습으로 3분간 뭐 어떤 것 물건을 잡고 서 있을 수 있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전후 좌우로 움직여 보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게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빨리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아까 제가 물건을 잡고 3분간 걷게 한다 3분간 서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잡고 걸어야 되겠죠. 거동이 불편하신데. 그리고 항상 대상자가 넘어지면요. 마비가 있는 쪽, 불편한 쪽으로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걷게 하시면 나중에 막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프시고 막 오른쪽이 너무 아프시거든요.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전후좌우로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은 좋으나 신속히 몸을 이동하고 빨리 걷게 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2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올바른 순서는. 자, 여러분 이거는 안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요, 막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막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그냥 여러분 한번 답을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 자, 정답은 네, 1번인데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이것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항상 지팡이가 있을 때는 지팡이가 항상 1번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마비가 있는 쪽이 항상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밖에 이렇게 이제 운동하러 나가시다 보면 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편마비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나오신 경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이거를 좀 잘못 걷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건강한 다리를 먼저 앞으로 끌고 짚은 다음에 이 이제 마비된 다리를 끌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육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두 가지를 다 한번 비교해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비된 다리가 먼저 나갈 때 정말 편하다라는 거를 몸으로 막 이렇게 느껴보시고 하시는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가고 마비된 다리를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 걸어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팡이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지지해 주는 게 있어서요. 마비된 다리가 먼저 나가셔도 괜찮거든요. 그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이제 이렇게 오시면 걷기가 훨씬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평지를 걷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려갈 때 계단을 내려갈 때와 평지를 걸을 때는 마비된 다리가 먼저다. 이런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로 구입 가능한 복지 용구는 1. 이동욕조, 2. 수동 휠체어, 3. 배회 감지기, 4. 성인용 보행기, 5. 전동 침대.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성인용 보행기인데요. 자, 여러분 복지 용구는 두 가지가 있죠. 구입이 가능한 경우와 대여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구입이 가능한 건 일반적으로 조금 작거나 저렴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여 물품은 좀 크고 좀 비싼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욕조 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대여고요. 수동 휠체어 당연히 비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크죠. 무겁고. 그래서 이런 거는 대여고요. 배회 감지기도 센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배회 감지기도 대여 용품이고요. 전동 침대도 크고 비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대여 용품이고요. 성인용 보행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워커 있죠. 워커를 성인용 보행기라고 하거든요. 워커는 뭐 그렇게 비싼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팡이, 워커, 뭐 욕창 방석 뭐 이런 것들은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27번 간이변기로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한다.
3.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하의는 벗겨둔다. 4.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4번이지요.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복지 연구에 대한 문제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꽤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간이변기라고 해서 이제 침상에서 대소변을 보는 이제 그런 그 용기를 간이변기라고 합니다. 침상 변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건데 변기가 차가우면 변이 나오다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 변기를 따뜻하게 준비해 놓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간이변기는 침대에서 쓰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기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무릎을 세워서 엉덩이를 들게 해서 그 밑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때 우리가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서 들어주면 편하게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엉덩이 뒤에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다시 똑바로 눕히면 변기가 밑으로 딱 깔리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는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조명을 어둡게 한다고 네, 하의를 벗겨두면 안 보입니까? 조명 있으면 일단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의를 미리 벗겨두면 안 되고요. 시트로 덮고 그 속으로 하의를 벗기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변기는 일단은 이제 열탕 소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소변이라는 좀 이제 더럽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는 세균도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열탕 소독이 가능한 거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맞고요.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안 되죠. 이제 이 위쪽의 부분은 배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열탕 소독이 가능하다는 지금 복지연구에서 간이변기에 대한 설명이라서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문제를 냈네요. 자, 28번. 삼킴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2.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3.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4.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5.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2번입니다. 자, 보시면 삼킴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연하장애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더 많이 보셨죠. 네, 이제 삼키는 게 힘든 그런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삼킴장애가 있는 분들은 물이나 국 같은 거가 오히려 더 사례가 많이 걸리고요. 삼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에 말아 먹인다든지 국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과 같은 것도 숟가락으로 긁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물지 않게 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덩어리지면 또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계란은 바뀌었죠. 완숙보다는 반숙을 해서 드리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신맛이 강한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맛이 강하면 침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또 그것 때문에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중 사례가 잘 걸리는 환자들에게 드리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은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 신맛이 강한 음식들을 찾으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5번째, 떠먹이는 것이 훨씬 좋죠. 마시는 거는 아무래도 묽기 때문에 더 사례가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삼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29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3.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린다.
4. 세탁물에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요.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삶을 때 뚜껑을 닫고 삶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탈수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이게 빨래가 이제 옷감이 손상이 되지요. 네, 그래서 너무 빨래 탈수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교재에도 나왔었는데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붕산수가 뭐냐면 보리기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 상처가 나면은 과산화수소수로 이렇게 닦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알코올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빨간 약 베타딘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르는 걸로 소독을 했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과산화수소수를 이제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 과산화수소수를 닦아낼 때 쓰는 그게 붕산이거든요. 보릭 스펀지라고 하는데 이 붕산이 냄새를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옷들은 왜 이게 옷을 좀 빨아도 땀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붕산수라고 약국에 가면 팔아요. 붕산을 가루를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2% 정도만 섞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담궈놨다가 말리시면 냄새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얼룩이 심한데 모아서 세탁하면 안 되죠. 네, 바로바로 이렇게 이중 세탁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혈액이 묻었으면 이거 맨날 시험에 잘 나오죠. 찬물로 헹구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건데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 그림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수건 2. 이불 3. 스웨터 4. 면 티셔츠 5. 노란색 블라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림을 보시면 그늘에 옷걸이에 걸어서 라는 거잖아요. 자, 그늘에 옷걸이에 걸어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노란색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이제 뭐 색깔이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옷걸이에 걸어서 말린다. 그리고 그늘에 말린다. 그리고 합성섬유도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린다입니다. 자, 31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김공공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신다. 대상자.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줘요. 요양보호사. 1.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2. 손자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3. 손자 가방을 왜 사주고 싶으세요? 4.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5.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 내용 그대로 교재에 좀 나와 있지요. 자, 문제가 뭐지요?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뭔가요? 그렇죠?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공감적 반응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공감적 반응이잖아요. 이 중에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이지요. 자, 32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나란히 옆에서 이야기한다. 2. 걸을 때에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걸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3.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건넨다. 4.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기준을 정하고 대화한다. 5번 여기, 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여 대화한다. 여러분 뭘까요? 그쵸, 여러분? 4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시각장애가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모든
그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사실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라고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걸으며 의사소통하면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여가지고 힘든데 반보 앞에서 걸으셔야 됩니다. 반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보 정도만 앞으로 가셔서 팔을 이렇게 내주시면 대상자가 그 팔을 잡고 따라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평지를 걸을 때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걸 팔로 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반보 앞에서 걸으셔야지 대상자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만났을 때 절대 신체 접촉을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자는 청각장애 대상자입니다. 청각장애 대상자는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보겠죠.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시각장애 대상자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만지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팡이로 휘두르셔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신체 접촉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그러고 나서 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정해서 대화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저기 그러면 그 여기와 저기가 어딘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33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 결핍장애. 자, 여러분 뭘까요? 짧은 문장으로 하셔야 되고 손짓, 몸짓 하셔야 되고 그림판, 문자판 이런 거를 이용한대요. 뭐죠? 네, 이해력장애입니다. 자, 이해력장애 대상자는 문장을 좀 짧게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세수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손짓이나 몸짓을 같이 이용하면서 하시면 좋고요.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시겠죠. 자, 34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대상자의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줍기 전에. 자, 요양보호사 1.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5.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정한 정답은 뭐예요? 자, 정답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5번이에요. 아마 틀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늘 문제가 나온 게 대부분 공감적 반응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서 포인트가 찍히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압력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시간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압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날짜, 요일, 밤인지 낮인지 몇 년도인지 계절이 뭔지 이런 게 진압력이잖아요. 자, 지금은 한겨울이다. 그래서 도토리는 가을에 줍는다 라고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지금은 눈이 오니 한겨울이다. 도토리는 가을에 줍는다 라고 진압력을 증진해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계절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감적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공감적 반응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응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용한 곳에 혼자 있게 한다. 2.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3.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한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5. 조명을 조절하여 실내를 어둡게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쵸?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한대요. 대부분 이럴 때 보면은요, 대소변이 마려워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네, 대소변 욕구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조용한 곳에 혼자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주의를 주는 건 치매 대상자한테 좋지 않고요. 지금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죠. 이유가 무엇인지, 신체적인 욕구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죠. 실내를 어둡게 하면 더 불안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돈을 달라며 따라다니면서 반복해서 말을 걸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2. 콩 고르기를 같이 하자고 한다. 3.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빈 지갑을 보여주며 그만하라고 한다. 5. 시설장에게 여쭤본다며 기다리라고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2번이에요. 왜 2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반복해서 말을 걸 때잖아요. 자, 여러분, 치매 대상자 돕기에서요, 문제 행동의 대처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언어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반복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말을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킨다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나오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고향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일거리를 준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큰 소리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이러다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말하던 거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박수치기가 1번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거리를 주게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적인 질문, 반복적인 행동, 그걸 할 때는 정답은 일거리를 준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7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 2.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준다. 3. 식사를 요구할 때마다 준다. 4. 다른 요양보호사를 데려와 확인시켜준다. 5. 금방 식사했다고 말한다. 자, 이것도 문제행동 돕기에서 나오죠. 여러분 정답 뭐죠? 네, 1번이죠. 아마 우리 치매 대상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식사하셨는데 잊어버리고 또 밥 달라고 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럴 때 교재에 3가지 방법이 나왔죠.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방법하고, 다 먹은 식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하고, 또 하나 식사를 할 때마다 달력에 표시를 한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창밖에 아들이 와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2. 아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3.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4.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5. 자꾸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3번이에요. 자, 왜 3번일까요, 여러분?
환각 증상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행동 양상 보시면 문제행동 대처를 보시면 그 정신증에서 망상, 환청, 환각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는 것들을 보시면은요, 절대로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잘못 봤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정해준다. 공감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환각 증상을 보이는 건 정신증이잖아요. 그쵸?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못 온대요. 이런 거 안 되고요. 정신증 이게 다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까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안 되고요.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환각 증상이 나타날 때는요. 본인은 실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걸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러면서 또 뭐 산책을 좀 나간다든지, 네, 요렇게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진이 있다면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39번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실에 있는 의자가 자신의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긴 의자를 혼자 차지하고 눕는다. 정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 1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앤다. 2번 시설의 규칙을 단호하게 말한다. 3.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4. 차분하게 대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 5.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 정답은 그쵸? 하나밖에 없죠. 네, 차분하게 대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 이죠.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해도 뭐 듣지 않으실 거라서 뭐 우리 치매 환자들한테는 설명한다, 설득한다 이런 거 절대 통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앨 수는 없죠.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규칙을 단호하게 설명 이런 거 절대 안 통합니다. 그렇다고 거실에 못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른 장소로 옮기겠습니까? 그냥 그러시냐 뭐 그러고는 그냥 어르신이 좀 관심 있는 다른 걸로 어머 어르신 저기 보세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뭐 해요? 이러면서 좀 딴 데로 가본다든지 저기 누가 왔나 봐요. 우리 저기 한번 가봐요. 이러면서 모시고 나간다든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또 이렇게 따라 나오시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40번 치매 대상자가 저녁 무렵만 되면 침울하고 불안해할 때 돕는 방법은 1.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2.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3. 해질 무렵에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4.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끈다. 5. 복잡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집중하게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이것도 뭐 거의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저녁 무렵만 되면 침울하고 불안해한대요. 뭐죠, 여러분? 그렇죠. 석양증후군입니다. 자, 석양증후군일 때는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또는 함께 있어준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석양증후군은 해가 지는 상황만 되면 해질녘이 되면 흥분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해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가 지는 것을 좀 모르게 하는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수 같은 거 드시면서 좀 안정되게 해주면 좋고요. 낮에 잠을 주무시면 또 이때 일어나셔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는 안 주무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주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혼자 있으면 안 되죠. 아까 같이 있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도록 배려한다. 배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V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 텔레비전을 언제는 끈다라고 나온 곳도 있고요. 텔레비전을 켠다도 있어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배회 있죠, 여러분. 배회 행동일 때는
TV를 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석양증후군일 때는 TV를 켠다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석양증후군은 해가 TV를 보게 한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해가 질 때쯤 돼서 막 이렇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TV 보고 있다가 해 지는 거 모르게 하려고 TV를 보게 한다가 나와요. 그런데 배회 환자는 굉장히 좀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디오나 TV를 끈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양증후군과 배회는 조금 서로 반대 상황이고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TV를 보게 한다지 끈다가 아닙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일거리 제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한테 복잡한 일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은 맞습니다. 자, 이 소일거리 제공하는 문제 행동도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반복적 질문, 반복적 행동 할 때 소일거리 주고요. 아까 배회일 때도 소일거리 주고요. 지금 여기 석양증후군일 때도 소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일거리 제공하는 거는 치매 문제 행동에서 3가지입니다. 41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1. 특정 글자 고르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빠진 단어 채우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뇌건강 일기 쓰기.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대요.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중증 인지장애가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인지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인지가 안 좋으신 분이 특정 글자를 고를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자, 빠진 단어 채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물건값 계산 못합니다. 뇌건강일기 이런 거 안 됩니다. 뇌건강일기는 이거는 아주 문제가 없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2번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에게 신속히 알린다. 2. 주위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담요를 덮어주어 몸을 따뜻하게 한다. 4. 의료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다. 5.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이지요. 응급 상황이 시설에서 생겼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은 나중이죠. 일단은 시설장 지금 119를 전화를 먼저 해야 될 상황이라면 119를 먼저 전화를 해야 되겠고요. 빨리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상황을 알려야 되겠죠. 일단은 제일 옆에 있는 간호사가 있다면 시설에는 대부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다면 간호사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119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족한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자의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의료 지식이 있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겠죠. 연장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화상 같은 경우는 찬물에 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 때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그쵸? 네. 그리고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하는 것이 맞죠. 자, 43번 약물 중독으로 혼란을 느끼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3.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4.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5. 병원 이송 시 복용하던 약물을 같이 가져간다. 자, 이거는 쉽게 맞히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죠? 그쵸? 5번입니다.
복용하던 약물 중독이기 때문에요. 어떤 약 때문에 이 약물 중독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용하던 약물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44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약 3cm 눌릴 수 있게 한다. 2. 가슴 압박을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한다. 3. 대상자의 골반에 걸터 앉아서 압박한다. 4.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5. 매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준다. 여러분 정답 뭐죠?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슴은요 5cm가 눌릴 수 있게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누르시면 되고요. 골반에 걸터 앉는 게 아니라 옆에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가슴을 흉골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걸터 앉아서 틀렸고요. 경동맥이 뛰는데 가슴 압박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압박할 때마다 위치를 바꿔주면 안 되죠. 압박 위치는 심장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위치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 전원 켜기, 나, 제세동 심장 충격 시행, 다, 전극 패드 부착, 라, 심장 리듬 분석. 자,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할까요? 네, 자 볼게요. 전원을 항상 그쵸? 제일 먼저 켜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전극 패드를 붙이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심장 리듬을 얘가 분석을 하겠죠. 네, 그리고 심장 리듬이 분석이 되면 번호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심장 리듬이 분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세동을 시행하면 되겠죠. 네, 요 순서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극 패드는 어디 붙이셔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오른쪽은 쇄골 아래, 왼쪽은 왼쪽 가슴 아래쪽 갈비뼈 쪽으로 네, 붙이시면 됩니다. 네, 45분까지 문제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문제가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았죠, 여러분. 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문제를 이제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잘 푸실 수가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